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필호입니다. 오늘 5월 8일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네요.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원전 관련주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전개됐죠. 그러면 원전 관련주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서 좀 업데이트 할 만한 종목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주를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가 이제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 때문에 강하게 오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코 원전 이제 수주 가능성 그래가지고 체코에서 이제 원전 입찰이 4월 30일까지 마감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달 말까지 어느 정도 이제 최종 입찰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 체코 원전이 그동안 이제 한 기 정도 건설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 체코 정부가 원전을 4기까지 확대하면서 금액이 약 30조 원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체코 원전을 수주하면은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적용을 하면서 오늘 선침해성 매수가 투입되면서 오늘 원전주가 강세를 보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09년도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수주를 했죠. 그때 원전 관련주가 최소한 서너 배 정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 체코 원전을 수주할 경우 얼마나 또 상승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래도 원전 관련주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전 관련주는 지금은 단기 매매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6월이면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기다리면은 무슨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원전 관련주가 철저히 소외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특히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2파전이 전개되고 있죠. 원래 체코 원전이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3파전이었는데, 특히 미국의 에스팅하우스가 체코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1차 탈락을 했죠. 그러면서 지난달 4월 30일까지 마감해서 프랑스 전력공사하고 우리나라 한손이 최종 지금 입찰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아니면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을 수주하게 되죠. 근데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한손이 프랑스 전력공사보다 원전을 30% 정도 싸게 건설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6월 달에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을 수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전 관련주가 상당히 강했죠. 이런 뉴스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강하게 상승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달 중순이죠. 이달 중순이면은 이제 다음 주가 이달 중순이 되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아랍에미리트에 우리나라가 원전 4기를 수출했죠. 그러면서 2009년도에 그 수주했던 원전이 상업운전이 다 끝났습니다. 상업운전이란 뭐냐면은 원전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전력을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추가적으로 원전을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윤 대통령하고 자 회담을 하겠죠. 거기서 가장 첫 번째 사항이 원전하고 방산 쪽의 협력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추가 원전 수주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이것은 다음 주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또 아랍에미리트 쪽에 원전 수주가 있으면은 원전 관련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원전 관련주는 우리나라 제11차 정기본이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죠. 그것이 언젠간 조만간 또 발표될 가능성도 있죠. 예, 원전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원전 관련주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좀 중장기로 가져가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특히 지난 주말에 나온 그 하나증권에서 나온 원전 그 산업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별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은 주요국가 원전 추진 방향이 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원전을 2050년까지 이 8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중을 지금 15% 정도인데 원전 전력 생산 비중을 25%에 확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을, 이제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가 대표적으로 독일이죠. 독일은 이제, 지금, 작년 2023년 4월부로 모든 원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걸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죠. 러시아에서 가스를 갖다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전을 중단했는데, 자,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가스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원전을 포기하면서 전력 생산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독일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프랑스보다 더 어렵게 지금 경제가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계속 원전을 좀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프랑스는 2050년까지 신규 원전을 6기 정도 건설을 하고, 그러면서 현재 지금 원전 지금 전력 생산 비중이 66%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 원전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속적으로 원전을 통해서 전력 생산을 확대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대형 원전을 지금 최근에 2기 정도 신규 가동을 시작했고, 특히 미국은 소형 원전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지금 소형 원전 쪽에 개발에 박차를 다 가하고 있죠. 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6기 정도 추가 건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체코도 추가 건설 4기 정도 추가 건설, 핀란드도 1기 정도 건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벌어진 후 최근에 기존 원전들을 추가 가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원전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면서 추가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돌고 돌고 다시 원전 쪽으로 지금 모든 국가들이 발전 비중을 지금 높이려고 원전 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인도 쪽에 이제 원전의 건설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도 이제 원전에서는 그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으로 전력 생산 비중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전 건설을 지금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도 2035년까지 지금 원전 전력 생산 비중을 지금 현재 5%에서 10%까지 전력 생산을 원전으로 늘린다는 이야기죠. 인도도 보면은 지금 2030년까지 원전을 10개 정도 추가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으로 전력 생산 비중을 2050년까지는 25%까지 지금 확대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서방 국가들이 지금 원전 쪽에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원전 쪽에 투자를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전주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원전이 지금 대형 원전을 이야기한 겁니다. 대형 원전이 가동되는 수가 나와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 수가 한 7위 정도 되죠. 우리나라 지금 원전은 지금 28기 정도 대형 원전이 가동이 되고 있죠. 중국이 가장 많은 원전을 가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 이집트, 러시아, 터키,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일본, 한국이죠. 이와 같이 세계 국가들의 원전 지금 가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추가 건설도 계속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도 원전을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프랑스, 러시아,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전주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국가들이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석탄을 가지고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가지고 탄소 중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원전 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경제신문이죠. 오늘 매경에 나온 내용이죠. 현 정부가 원전 수출이 급증했다는 얘기죠. 원전 수출이 그러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 수출을 4조 원 정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6배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성과를 보인 분야는 원전 분야하고 방산 분야에 가장 큰 성과가 나고 있다는 얘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원전도 지금 추가 건설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원전들도 다시 재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신한울 3기, 4기 건설을 재개했고, 허가가 만료된 원전 10기에 대해서도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원전 가동 기수가 늘어나면 중소형 원전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큰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서 지금 원전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쭉 써놨죠. 작년에 이제 보면은 작년 10월에 1조 규모, 1조 정도 누만요 원전 그 인프라 공사를 수주했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원전 수주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죠. 터키란 체코에서도 30조 정도 원전 수주가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 8개월 동안 원전 계약이 원전 수출 계약이 4조 원을 넘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5년 동안 원전 수출 계약이 6천억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지금은 4조 원까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원전 관련주들을 많은 종목들을 좀 소개를 했는데, 두산 NLP가 가장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로 볼 수 있겠죠. 두산 NLP를 하나증권도 탑픽으로 제시를 했네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세아베스들 지주, 세아베스들 지주가 얘 원전 관련주냐?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핵 연료봉이 이제 사용 후 핵 연료봉이 있죠.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아베틸 지주도 원전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 밖에 우진 같은 경우도 원전 개측기를 만드는 업체죠. 이 종목들이 좀 소개가 됐고, BHI도 이제 보면은 이제 복합 발전용, 복합 화력 발전용 보일러를 만들죠. 우리가 HRSG라고 그러죠. 배열 해소 보일러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원전 보조기를 주로 만들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죠. BHI가 많이 소개되고 있고, 자, 하나증권에서는 두산 NLPT, 그다음에 오늘 세아베스리주, 그리고 우진, 그다음에 BHI를 유망용으로 추천을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기술 같은 용어도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이것은 자 참고로 하시고 좀 이야기를 좀 이따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보면은 삼성증권이죠. 삼성증권에서는 유망주로 원전 관련주를 정리를 했는데, 두산 NLPT, 한전기술, 한전 KBS, 그다음에 한전산업,
그다음에 수산 인더스트리, 오르비텍 이렇게 했고 이것이 유지 보수한 쪽이죠. 그다음에 기자재 쪽에서는 BHI, 우진, 그다음에 태웅, 그다음 DK락 이 같은 종목들을 이야기를 했네요.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유망주로 두산에너비티, 그다음에 현대건설, 한전기술, 그다음에 한전KPS, BHI, 그다음에 우진엔테, 그다음에 일진파워, 오르비텍을 이야기를 했네요. 전반적으로 먼저 각 증권사에서 유망 종목으로 가장 탑픽으로 제시한 종목이 두산에너비티죠. 두산에너비티를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중소형 중에서 가장 유망 종목으로 추천한 종목이 BHI죠. 여러 증권사에서 공동으로 추천하고 있는 종목이 두산에너비티하고 BHI죠. 그다음에 이제 한전그룹들, 한전 자회사들도 상당히 유망적으로 추천을 드린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망주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추천을 드린다면은 좀 나는 투자 금액이 크고 좀 우량주를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두산에너비티, 그다음에 한전기술을 좋아 보이고, 나는 중소형주를 좀 투자한다 그러면은 우리기술, 지트파워, 우진엔테, BHI, 일진파워 같은 종목 좀 관심 가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두산에너비티가 최근 주가가 그래도 상당히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죠. 두산에너비티가 총선 전까지 주가가 3월 19일 날 주가가 많이 오르다가 주가가 총선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주가가 이렇게 빠진 이유가 그거죠.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온전정책이 좀 차질을 빚지 않냐, 그런 오래감 때문에 좀 빠졌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본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A군들과 기관들의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이제는 두산에너비티도 바닥을 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산에너비티도 여기서 새로운 재료가 하나 나오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겠죠. 최근 A군 투자가들도 어제 180만 주 샀고 오늘도 60만 주 정도 사고 있죠. 기관 애들도 계속 사고 있죠. 같이 이 쌍끌이 매수가 있다면서 지금 수급도 상당히 좋고 온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보면 두산에너지 같은 것도 여기서는 절대로 단기 매매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 주가가 여기서 얼마 간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자, 다음 달에 체코 온전 결과가 나오면은 그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또 다음 주에 그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와가지고 온전 얘기가 또 나오면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죠.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한 달 정도, 이렇게 6월 말까지는 홀딩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전기술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전을 설계할 수 있고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죠. 거의 두산에너비티와 주가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얘도 똑같이 단기 매매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저까지 한번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우리 기술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지금 일봉을 보면 주가가 좀 변동폭이 상당히 크죠. 근데 월봉을 보면은 주가는 거의 바닥권에서 지금 지고 있는 모습이죠. 바닥권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소개를 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2009년도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주했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그랬죠. 거의 천 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거의 10천 원이면은 한 5배 정도 올랐죠. 내가 보면 1,000원 정도, 그래 800원 정도 있어. 거의 5,800원 정도 올랐으니까 주가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선 때도 윤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다는 소리 때도 주가가 한 서너 배 정도 올랐죠. 이와 같이 2018년도에도 이렇게 주가가 한번 급등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와 같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한번 움직이면은
엄청난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단기 매매하지 마시고 최소한 6월 말까지는 홀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원전 관련 중에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 종목이 G2파워죠. G2파워가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뭐 G2파워가 오늘은 좀 일봉을 보면은 좀 주가가 좀 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 얘도 뭐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거의 오른 거 없죠. 오늘은 좀 급등을 해가지고 좀 오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제가 보면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은 크게 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이해 같은 종목도 계속 홀딩하는 것이 좋아 보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BHI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서서히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잠깐만, 절대 BHI 같은 경우도 올해 수주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일본도 이제 복합 화력 발전소를 지금 추가로 건설할 것이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수주가 그 발전용 보일러 수주가 지금 대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 사우디 쪽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복합 화력 발전소 보일러 수주가 계속 확대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BHI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홀딩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우진에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얌전하게 지금 좀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고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다가 이꼬르게 달렸는데 주가는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침하우 같은 경우부터 보면은 주가가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전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원전 관련주가 이제 뭐 일봉을 보면 약간 한 10%에서 15% 정도 올랐는데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은 주가는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자, 한 2년간 주가들이 바닥권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원전 쪽에 나온 뉴스들은 상당히 있지 않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문해가지고 윤 대통령과 원전 이야기가 나오면은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있죠. 그 다음에 산업부에서 제11자 정기범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 다음에 또 6월 말까지 체코에서 이제 최종 입찰자가 결정이 되죠. 나올 재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원전 관련주, 지금은 단기 매매 하지 마시고 6월 말까지, 최소한 6월 말까지 홀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방송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